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증여 특례와 창업자금 특례 두 가지 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증여 특례입니다. 근데 하나는 주식 증여 특례입니다. 아버님의 회사에 주식을 증여했을 때 특례를 받는 거고요. 창업자금 특례는 보통 양도세 대상 자산이 아닌 현금 등의 현금성 자산을 받았을 때 특례를 받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주식 증여 특례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인 요건부터 그 다음에 사후관리 똑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증여자 요건이 있습니다. 증여자 요건은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될 것이고 만 60세 이상이시고 10년 이상 중소기업에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비슷한 얘기지만은 10년 동안에 그 회사 법인의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게 가업상속공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중간에 한번 단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걸로 봐버립니다. 그리고 50%라는 게 최대주주 집단, 우리 과점주주 집단 이렇게 얘기하듯이 최대주주 그 가족, 특수관계 집단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를 들어 30% 갖고 있고 어머니가 20% 갖고 있고 본인이 10% 갖고 있어. 그럼 전체는 60%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하게 되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증자 요건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배우자도 됩니다. 그리고 1인이 아니라 2인도 되게끔 2020년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2인 이상도 된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되고요. 또한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되는 그러한 요건이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그러면 뭔가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가업상속 공제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200억, 20년에서 30년 사이에는 300억, 그 다음에 30년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500억 공제를 받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갖고 증여특례는 어떤 게 있냐면은 5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 그리고 추가되는 30억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추가되는 맥스 65억까지 토탈 100억입니다. 65억까지는 20%의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속 증여 세율 자체가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그 다음에 5억 넘어가면은 30%, 40%, 5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0%, 10%, 20%까지만 세율을 매기고, 일단은 주식을 지금 받아올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회사 매출도 떨어져 있고 회사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식 증여를 받을 적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저평가돼 있으니 그에 대한 주식 평가도 달라질 테니. 왜냐하면 이게 주식 증여 특례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사실은 이게 안 좋은 게 상속이 발생되면 이 주식에 대해서 지금 증여받은 재산으로 합산이 됩니다. 2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근데 좋은 건 뭐냐면은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 주당 1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10만 원으로 증여받은 걸로 신고되고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것도 10만 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전망이 좋아. 향후에는 주가가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지금 시점에 주식을 증여받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과거 10년 요건이 있었는데 얘는 7년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을 팔거나 폐업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추징이 되는데 근데 일단은 들고 있어야지 추징 안 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유의사항은 이제 그 뒤에서 말씀드릴 창업자금 증여 특례와 중복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신고세액 공제도 적용이 되지 않고 특례이다 보니까 연부연납도 해당이 안 됩니다. 연부연납이 되지 않는 부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부동산 임대업 그런 거는 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유지 자체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 간에도 이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해갖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엔진 파트를 하다가 뭐 휠 파트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유리 파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왜냐면은 엔진 저기 뭐 전기 자동차 나오면서 엔진 부품의 뭐 3분의 1이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엔진 자동차에 부품이 25,000개 들어간다고. 네. 2,500개인가 25,000개인가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갖고 그러면은 각 파트에 맡고 있었던 중소기업 자체가 이제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부분에 있어갖고 업종을 트랜스퍼 한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2인 이상이 승계를 받는 경우에는 1인이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았을 때의 세금과 편차가 뭐 형평성이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1인이 증여받은 걸로 해서 정산을 했을 때의 세금과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 특례를 받게 되면 일반적인 증여보다는 훨씬 더 세금이 세이브가 되는데요. 일반 증여 뭐 70억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세금이 29억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은 증여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은 세금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정도로 감소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주식 증여 특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은 회사 가치가 10만 원이야. 주식 가치가 세법상. 근데 얘가 20만 원, 30만 원, 이 코로나만 끝나면은 이게 폭풍 성장을 할 것 같아. 또는 호재가 있어. 또는 향후에 우리가 뭐 IPO를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주식을 빨리빨리 주면 좋은 거예요. 물론 주식을 증여하고 5년 내에 뭐 상장이 된다든지 거래가 있을 때에 증여 의제의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뭐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식 증여 특례와 더불어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버지 회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도 똑같은 업종을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들이 전혀 새로운 뭐 카페가 됐던 뭐 새로운 업종을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창업자금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억까지 받는데 현금 5억을 받는데 세금이 없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아니 무슨 그 세무 유튜버 이렇게 그 동영상인데 조회수가 막 100만이 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그 어떤 분이 올려놨는데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 나 깜짝 놀라갖고 이게 제목이 자극적이더라고요. 자녀한테 5억을 공짜로 주는 방법. 솔깃하네요. 솔깃하죠. 그게 이거예요. 5억을 줘서 카페 창업을 하게 되면 세금이 없다. 네. 그런가요? 근데 정확한 워딩이 향후에 상속세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뭐 좀 지가 미룰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 상담을 의뢰를 받아서 진행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 토지를 수용받으면서 당하면서 70억 정도의 현금을 받기로 돼 있고 그 현금을 이제 자녀가 받으려고 하는데 70억이면은 현금인데 증여세가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창업자금으로 이렇게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있네요. 네, 창업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카페 창업이 됐던 제조업 창업이 됐던 창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5억까지는 또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증여 특례 마찬가지로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다음에 초과되는 이 30억까지 10% 세율을 하고요. 만약에 고용을 10명 이상 했다라고 하게 되면 5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제 창업자금에 대해서 이제 사용 요건이 있는데요. 이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되고 돈을 받고 2년 내에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실수를 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창업을 했어. 이미 창업을 했는데 이 제도가 있는 걸 이제 봤어. 동영상을 이제 봤어. 그래갖고 창업을 하고 돈을 받는 건 안 되냐. 나 이미 받았는데 소급해서 안 되냐. 안 됩니다. 신청을 하고 돈을 받아야 돼요. 신청을 하고 창업자금 특례를 받고서 이제 그 선후금 예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인허가 사업이라든지 뭐 신고 그런 것처럼 허가를 받고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내려가게 되면 인허가 사업 같은 경우는 허가증을 갖고 가야지 사업자 등록 내주는 거잖아요. 그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원 대상은 토지, 건물 등 양도세 이제 과세 대상은 제외한 창업자금이고요. 현금, 뭐 상장 주식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자금은 2년 내에 창업을 해야 되고 자금 받고 나서 그다음에 4년 내에 그 자금을 모두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 창업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갖고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지원 내역은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0년 내에 용도의 사용,
폐업 등을 하게 되면은 추징이 됩니다. 아니 근데 10년 동안 중소기업을 돈 5억 받았다고 그 10년 동안 무조건 한다는 거는 뭐 사업자만 살려놓으면 될까요? 좀 이것도 기한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미리미리 선징여해서 이게 리사이클링을 돌게끔 돈이 좀 들게끔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좀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알려드리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의견을 개진하고 청와대 국민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그런가? 그러니까 취지가 되게 좋은데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문턱을 낮추는 거를 같이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증여 특례 중에서 주식 증여 특례, 그 다음에 창업 자금 특례, 현금 주식 증여 특례, 현금 증여 특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쨌든 구체적인 요건이라든지 사후관리 검토하시고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